자, 이번 시간에는 사만조 시대의 호레즘 지역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마크디시는 10세기 말에 호레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자신의 저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네덜란드의 아랍 연구자인 얀 드후에가 10세기 아랍의 지리학자였던 알마크디시의 저작 전집을 번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 일부를 살펴보면 알마크디시는 호레즘의 도시들에 관해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마크디시는 이 나라의 수도를 캬트라고 했고 이 도시가 니샤푸르보다 크다고도 했습니다. 캬트는 알마크디시의 독자들에게는 멋진 음조와 기분 좋은 발음으로 유명했는데 일부 독자들은 이 도시를 이라크 쪽 지역에서 찾아보려는 헛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마크디시는 당시 멋진 영광을 누렸던 캬트 외에 호레즘의 다른 도시들도 언급했습니다. 먼저 아르다 히바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스텝으로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산기슭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즈디흐카는 거대하고 1만 2천 개의 성루가 있는 광대한 지역을 보유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두르는 제이운 강변에 위치했고 촐락이라는 의미의 카리아트인 베라테기는 대도시로 스텝의 산지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르자니에는 호라산 방면의 주요 도시로 제이운 부근에 놓여 있었는데 강물이 이전에 이 도시의 성벽까지 침범한 바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조르자니의 주민들은 나뭇가지와 목재로 둑을 건설해서 이곳으로 흐르는 물길을 저지했고 물의 흐름을 동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후 강물이 카리아트 베라테긴으로 향했고 조르자니에를 향한 운하들이 개통됐으며 그 운하들이 도시의 수로들로 흘러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르자니에는 매일매일 점점 더 확대됐고 순례객의 문 가까이에는 우르겐치의 총독이었던 마문이 세운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궁전의 정문은 그 품격에 있어 호라산 전체에서 그와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고 마문의 아들인 알리 또한 자신을 위한 궁전을 건축했다고 전해집니다. 호레즘의 또 다른 도시인 자마흐샤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소도시였는데 도시의 교량이 밤에는 들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히바는 스텝의 입구 근방에 놓여있는 대도시였으며 다르가는 이슬람 사원으로 아주 유명했는데 호레즘 내에서 제일 훌륭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레즘의 기트는 대도시로 요새도시였고 그 도시 뒤로 오구주족의 땅이 시작된다고 알마크디시는 기록했습니다. 알마크디시는 호레즘에 관한 다른 내용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호레즘의 언어를 국외에서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 발음은 아몰과 파라브르 주민들의 언어와 유사했고 부하라 방언에 제일 근접했다. 그리고 마와라 알 나흐르 전 지역과 호라산에서 사만조 황제의 이름은 호칭의 측면에서 최고의 군주처럼 표현된다. 마와라 알 나흐르와 호라산 지역의 모든 군주들은 사만조 황제에게 이슬람 율법의 토지세인 하라즈를 바쳤다. 그러나 세제스탄과 호레즘, 현재의 조지아 지역인 구르지스탄, 주지잔이라 불리었던 아프간 북부, 보스트, 가즈납, 후투체레 군주들은 예외였고 이들은 대신에 매년 선물을 진상했다. 그들이 거둔 세금은 그들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 호레즘에서 조세는 국내 가치로 최대 42만 120 디르함을 징수했다. 여기서 알마크디시가 이야기한 호레즘 화폐의 국내 가치라는 말은 호레즘에서 조세 징수에 사용되던 화폐 디르함이 아랍 세계에서의 통상적인 가치인 6다나카가 아니라 4.5다나카란 의미입니다. 알마크디시에 따르면 이는 호레즘이 국내의 은화를 잔존시키기 위해 선택한 화폐 정책 중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치 단위로 쓰인 다나카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 통용되는 은화였던 다나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전한 알마크디시는 사만조의 세력이 크게 융성하던 시기에 호레즘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사만조의 전성기가 그 끝을 목전에 두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알마크디시는 호레즘을 여행한 이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호레즘의 수도와 다름없는 캬트에 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마크디시 이후 2세기가 지나서 호레즘을 기록한 야쿠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호레즘은 도시의 명칭이 아니라 국가를 부르는 명칭이다. 이 나라의 수도는 엘 조르자니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그곳의 주민들은 도시를 구르칸즈라고 부른다. 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야쿠트에 비해 알마크디시는 엘 조르자니에의 급속한 발전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도시가 캬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셀롭스키는 가즈나 왕조 초기 혹은 사만조 말기에 국가의 중심을 우르겐치에 두었던 총독 마문이 강변에 있던 지역을 병합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마크디시의 이야기 중 사만 왕조와 공국 혹은 제후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사만조 황제들의 주된 요청이 종교적 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에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그들의 이름은 각 제후국들의 종교 행사에서 배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호레즘의 영토와 관련된 정보를 아랍의 기록 이외에도 좀 더 이후에 이 지역에 나타난 아랍의 다른 지역 출신의 여행가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 초기의 고승이었던 슈안츠찬 혹은 현장법사의 여행 기록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중국 전문가인 스타니슬라오 에낭 줄리앙이 현장법사의 여행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바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현장법사의 호레즘에 관한 기술은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편집본이 병존합니다. 호레즘을 호리시미키아라고 한 판본에 따르면 호레즘은 포초우 혹은 베스 옥수수강의 양안에 위치해 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20에서 30리, 약 8에서 12km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500리, 약 200km에 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본은 토양 생산물과 풍속에 있어 이 나라가 파티국과 유사하지만 언어는 일부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호레즘을 키리세모라 부른 다른 판본에서는 이곳이 투오로국의 고대 영토로 서에서 동으로 천리, 약 400km이고 북에서 남으로 300리, 약 120k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본은 토지의 생산물과 풍속에 있어 호레즘이 뭉칸국과 많이 유사하지만 현재 이곳의 주민들은 매우 화를 잘 내고 격한 성질을 지닌 특색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베셀롭스키는 이렇게 현장법사의 여행기에 관한 판본들의 기록이 다른 기록과 모순되는 현상을 놓고 두 번째의 판본 내용에 더 신뢰감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호레즘 영토의 총연장이 천리 약 400km라는 내용은 호레즘이 아니라 아무다리아 강의 길이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만조 시절의 호레즘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서기 10세기 후반부에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가즈니 지역을 중심으로 출현한 이슬람 왕조인 가즈나조에 복속했던 호레즘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